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하이닉스가 다시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그쵸? 그리고 관련주들을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 제가 하이닉스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보고 관련주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하이닉스는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죠? 저가 대비해서 그쵸? 3월달 저가 대비해서 거의 한 100%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100조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97조, 즉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지금 2위입니다. 2위. 1위는 이 부동의 1위죠. 삼성전자. 그쵸? 자, 그래서 하이닉스를 나빠서 매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를 보면 자, 보세요. 조금 땡겨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면 자, 어떻게 됐죠? 그쵸? 73,000원에서 2배 올라오는 그 시간 동안 한미반도체는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왔습니까? 그쵸? 6배 상승이 나왔다. 자, 근데 주식은 저가에 못 잡아요. 저가에 못 잡고 무조건 고가를 돌파하는 상황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여기도 고가 돌파, 여기도 고가 돌파 이렇게 볼 거잖아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신고가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되고, 특히나 반도체처럼 대형주가 이끄는 그런 그 업종이나 테마 섹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를 토대로 그쵸? 단단히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뒤따라오는 한미반도체와 같은 관련주들을 공략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유 기간 그리고 수익 금액 측면에서도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100억 이상 투자한다. 그쵸? 100억 이상 투자한다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는 게 맞아요. 이러면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 금액을 높여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몇 천만 원, 뭐 몇억 이런 금액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내가 투자 기간 대비해서 그쵸? 수익 금액을 키우는 게 주식시장의 목적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좋아하죠. 그쵸?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등락률을 보면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그쵸? 이번에도 이 고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부동산이.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일단 자산의 특성 자체가 있고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은 하지만 수익이 날 때 큰 폭으로 수익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큰 폭으로 금액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뭘까요?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서? 아니에요. 집값 상승률을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한미반도체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크고요. 그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은 진짜 뭐 5억, 10억, 15억, 20억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 그쵸? 거기다가 대출까지 얹죠.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고요. 우리가 얼마의 금액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봐요.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요즘에 뭐 서울에서 뭐 10억짜리 집을 살려면 정말 뭐 상급지는 꿈도 못 꾸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뭘 해요? 내 돈 1억이요. 전세금 얼마, 그리고 대출금 얼마 이런 식으로 사죠. 그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투자 금액 대비해서 올라가는 폭은 엄청나게 커진단 말이에요. 왜? 요게 레버리지의 원리니까.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잘못됐을 때 반대 매매를 시켜버리죠. 그래서 주식시장은 반대 매매가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쵸? 이 신용이나 레버리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등락률만으로도요. 내가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파악이 되면 그쵸? 관련주들로 부동산만큼의 시세를 낼 수 있다.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동산의 이 수익 금액을 주식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삼성전자와 같은 또는 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를 토대로 여기 중형주 그리고 중대형주 이런 식으로 공략하는 게 답이다. 근데 지금 정말 큰 기회가 왔어요. 자, 보세요. 미국 시장에 오늘 끝난 내용을 보면 상승해서 끝났죠. 근데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금리 이제 다 올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파월이. 그쵸? 하지만 낮추는 건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그쵸?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다시 물가가 튀어버리면 파월은 이제 더 이상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는 상황이 나온다. 또는 내렸다가 다시 올린다. 그러면 신뢰를 또 잃어요. 이랬을 때는 진짜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파월이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파월 부자예요. 근데 왜 저렇게 욕먹어가면서 그쵸? 연준 의장이라는 이 막중한 책임 있는 자리를 맡아서 하겠습니까? 이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뭔가 한 번 늦어갖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한 번 더 잘못한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년 11월 달에 뭐 있나요? 미국 대선 있잖아요. 그쵸? 지금 바이든 인기가 안 좋아요. 여기서 제대로 물가 못 잡고, 그쵸? 물가 못 잡으면서 경기 만약에 또 금리 올려가지고 뭐 박살 내놓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이 미국의 민주당 박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건 시장의 어떤 쪽으로 수급이 몰리고 돈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 판단을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제2의 한미반도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이닉스를 토대로 관련주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찾아라. 자, 그러면 제가 왜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을 집중을 하느냐? 이거 뭐 쓰레기 종목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자, 보세요. 실적 안 좋습니다. 지금 이번 3분기에 29억밖에 안 돼요. 이익이 4분기에 어느 정도 회복은 하지만 89억입니다. 원래 1000억씩 나오던 회사입니다. 이익이. 근데 더 서프라이즈한 건 이익률입니다. 이익의 질이 어마어마해요. 32%, 34%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는 건 여기다가 이익을 주는 게 누구겠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예요. 자, 그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바보입니까? 그쵸? 왜 이렇게 막 30%씩 마진을 주면서 한미반도체를 이런 식으로 키워놨을까? 그쵸? 매출을 보면 알 수 있다. 그쵸? 여기는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왜 그러냐? 이 정도의 매출 규모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쵸? 이 마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건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됩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그 관련주들을 찾는 게 중요하고 그 관련주들의 내용이 요 하이닉스를 베이스로 해서 관련주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 중요하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그쵸? 딱 보고 따라하면 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디다가 보내야 될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주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보낼 수 있는 그 번호로 상단에 있는 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그쵸 계속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합니다. 근데 이 신고가 종목을 공략하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 그쵸? 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쵸? SFA 반도체. 이틀 전에, 그쵸? SFA 반도체가 25%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면 SFA 반도체 관련한 내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 SFA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추가 예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급등으로 시세 확인, 다음 주 매수 예정이다. 그쵸?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수급은 이동 중이다. 후공정에 집중하겠다. 그게 SFA 반도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쵸?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이렇게입니다. 오늘 빠지죠. 정확하게 보세요. 12월 12일 언제입니까? 화요일입니다. 자, 12월 12일 화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상승폭이 크게 나왔지만 정확하게 제가 따라가지 말아라. 그쵸?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SFA 반도체도 추가 예정이다. 그쵸? 관련 종목에 대한 추가입니다. 종목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가온칩스, 그리고 리노공업, 그리고 SFA 반도체입니다. 그쵸? 요 딱 네 가지 종목 정확하게 가격 잡아서 2주 안에 수익 못 돌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벼락거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가 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여기서 뭐 단타도 하고 수익극 종목은 계속해서 돌리고 그쵸? 그리고 반도체 종목 좋다고 제가 뉴스 계속 띄워드리고 있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자, SFA 반도체 조정이 심한데 비중을 더 실어도 괜찮을까 싶네요. 반전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자, 신고가 이후의 조정, 매물 소화 과정은 99% 있다고 보면 된다. 1% 확률에 기대하지 말아라. 즉 그냥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거에 기대하지 말아라. 1% 확률이 맞다면 그럼 포기하면 된다. SFA 반도체가 올라가더라도
그쵸? 올라가더라도 그건 그냥 포기해라. 조정이 있은 다음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보유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을 줄이는 게 주식 투자에서 핵심 사항입니다. 곧 매수 시점에 나올 테니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맥점 잡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뭐 리노공업도 얼마 전에 수익 보고 나왔고 뭐 관련된 종목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봐요. 칩스앤미디어, 마이크로 콘텍솔 다 전부 다 공략한 종목이잖아요. 그쵸?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쵸?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도 며칠 전에 공략해서 지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낙연 관련주죠. 이것도 신고가라서 공략을 한 거예요. 한미약품 신고가니까 당연히 공략, 스윙부터 시작해서 단타까지 모두 다 총망라해서 제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쵸? 주식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끌어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제가 무료로 딱 1000분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제가 딱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이라서 제가 많이 좀 준비를 해놨는데 어떤 걸 준비했느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쵸?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그쵸?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를 따르지만 이건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전략, 즉 요대로 하잖아요. 과거의 내용이기 때문에 요대로 하면 한국 시장에서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형시켜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쵸?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제가 계속해서 활용하고 소통방에서 종목이 나가는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이닉스 오늘 예상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공략해야 됩니다. 반도체 안 사면 진짜 벼락거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이 반도체 종목 중에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 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